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위아 21의 이노베이터로 이노베이터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구글 도구로 준비하는 신학기라는 주제로 해서 구글 설문지, 구글 시트, 구글 문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또 구글 공인 혁신가, GEG 전북에서 그리고 TBC 병선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TBC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나름의 좀 브랜드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티처 병선's English Classroom으로 해서 TBC라고 만들었는데 방송국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 수업 관련한 콘텐츠를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나 관리 콘솔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올리다 보니 저 알파벳 E를 이제 잉글리시가 아니고 enjoyable로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노베이터라는 이 호칭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처음에 구글 도구를 이게 접하고 박정철 교수님께서 한국인 최초 그리고 한국인 유일 이노베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이노베이터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새 또 구글 이노베이터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정말 내로라 하는 동기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설문지, 시트, 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학교에서의 신학기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3월 달에 학교에 계신 분들은 보통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3월 생각만 해도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콩닥콩닥 이렇게 뛰는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62분 선생님들 보고 계세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요. 3월 달의 학교의 모습은 자, 교무 업무 분장표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받은 경우, 또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이래저래 뭐 조사할 것도 수합할 것도 많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하겠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겠고 또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진학을 지도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저한테는 좀 많이 무거운 일이고, 또 최근에 코로나 키워드가 추가가 되어서 아침에 학교 왔을 때 아이들 그 자가진단 하고 등교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하고, 또 관련해서 출석부에서 그 인정결석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가격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 환절기는 3월 달은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막 몸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저 지금 보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막 헛기침도 많이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절기라서 아이들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교사들도 체력적으로 지치는 시기입니다. 또 4만4온이었는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4만4원의 시기가 되었는데
자, 제가 보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3월달 학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업무라고 하이라이트를 해 놨는데요.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3월 달에 수업은, 상담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월 달은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학년 담임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다 남습니다. 남아서 학생들 상담하고 학생들을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떠오르는데, 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과 시간 안에 수업이든 업무든 끝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무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회의도 많고, 새로 받은 업무에 따라서 배워야 될 거, 인수인계 할 일도 많고, 거기다가 아이들 만나야지 또 학년 회의한다고 또 모여서 시간 많이 뺏기지. 그렇게 되다 보면 수업은 그냥 짬을 내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학교에 있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참 많이 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가 지금 학교인데 나는 계속 교무실, 아니 그 파티션 안에 사무실에 갇혀 가지고 계속 페이퍼워크 하고 있고 회의록 정리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는 합니다. 네. 잠깐 저희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의 그림인데요. 맨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또 안전, 그리고 소속감, 애정, 자존감, 자아 실현의 단계로 맨 밑에 있는 욕구들이 충분해야 그다음의 욕구를, 또 그다음의 욕구를, 또 그다음의 욕구를, 최종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생리적 욕구 아래에는 와이파이가 전제되어야 한다. 와이파이 중요하죠, 인터넷. 인터넷이 되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그다음에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 소속감, 애정, 그다음 자존감,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아 재밌네. 피식하고 웃었는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는 요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배터리 중요하고 와이파이 중요하고 그다음 욕구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와이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나중에는 자아 실현까지 가능하죠. 네.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쓴 지가 지금 3년 차가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가 없이 어디 이렇게 오랜 시간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올게요. 학교라는 현장에서도 어떤 이런 위계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전기가 없으면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웃자고 한 말이니까요. 네. 학교 안에서도 어떤 이런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음 배움과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간임에 분명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또 어떤 행정적으로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전 또 교사로서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류가 난다거나 어떤 실수가 있다거나 착오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업무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참 씁쓸했습니다.
수업보다 더 업무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공문이 와야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그런 교실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교실에 들어가서 티처의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치터의 마음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로 적었는데요. 여기 잘 들여다보시면 티처하고 치터하고 스펠링의 순서만 다릅니다. 구성하는 스펠링은 똑같고요. 티처냐 치터냐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냥 내가 아는 내용만 쌀랄랄랄라 읊어주고 나오면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맨 밑에 있는 업무를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선에서 텍스트 설명해 주고 아이들한테 정답 가르쳐 주고 나오면 사실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업무는 빵꾸 안 나게 이렇게 잘 하라고 하면서 수업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는가. 그래서 인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아 내가 티처일 때도 있지만 치터일 때도 참 많았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제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구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어떤 수업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좀 아껴서 '수업에 좀 더 할애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학기 초 업무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기 초 기초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 부분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 제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도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 주시면 종합을 해서 저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학기 초 기초조사를 하는데 학기 초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적 정보, 학번이랑 이름이 있어야 누가 누군지 알 테니까요. 그리고 인적사항,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출신 학교. 저는 여학교에 있는데요. 출신 학교를 아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여학생들은 특히나 교우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진학을 해 왔냐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이의 배경을 파악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보들은 나이스에서 저희가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 포털 들어가려고 크롬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생기죠. 느려요. 답답해요. 그러면 업무 포털 로그인해서 나이스 탭 들어가 가지고 나이스 여러 탭을 이렇게 헤매면서 학생의 뭐 생년월일, 뭐 출신 학교, 생기부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수합을 해 놓으면 현황판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식 선생님 제가 요 내용은 오늘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인제 단축 주소 활용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구성해 놨으니깐요. 고렇게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정보 본인하고 보호자 이렇게 받아야 맞죠. 그리고 가족 관계 해 가지고 결손 가정인지 아니면 또 조부모 가정인지 요런 내용들도 여기서 파악을 하면 좋겠죠. 이 자료들은 상담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많은 학교들이 구글 설문지를 활용을 해서 기초조사를 인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글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시고 그걸 학생이 프린트하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학생들이 손으로 적어 가지고 담임교사한테 제출하는 학교들도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학기 초 기초조사의 목표는 그 종이를 학생들이 인쇄해서 적어서 제출하는 거를 생략해 보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지 정보, 통학 시간, 통학 방법, 그리고 뭐 교우 관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몇 반에 누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그리고 진로, 진학, 희망, 진로 희망, 희망 대학, 그리고 희망 학과 이런 것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 학생의 학습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과목,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자기의 장점이나 단점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너를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넣어 놔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을 돌아봤을 때 드는 후회, 아니면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인제 기타 담임이 알아야 할 점으로는 만약에 학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의 몸이 원래부터 좀 아픈 데가 있어서 1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적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더 추가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도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설문지를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 봤는데요.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이게 단순하게 방금 전에 언급해 드린 그런 내용들을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설문지도 조금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화면이 좀 작습니다. 서 설문지를 조금 치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학적 정보 입력을 섹션을 나눠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학년 같은 경우는 드롭 다운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요. 드롭 다운으로 받는 이유는 여기 체크박스 객관식 질문하고는 다르게 깔끔하게 조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학년, 반, 그리고 학급에서 번호 2자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굳이 학번 4자리를 다시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학기 초에 하는 기초조사라서 학생들이 자기 학번을 몰라요. 자기 학번이 헷갈려요. 1 학년 때 학번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번 4자리로 한 번에 받게 된다면 나중에 유병선이라는 사람과 유민재라는, 유민재는 저희 큰애예요. 유병선이라는 아이와 유민재라는 아이가 학번이 겹쳤을 때 대조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그 명렬표인데, 명렬표를 또 꺼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학년, 반, 번호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학번 4자리를 다시 받습니다. 혹시 실수로 입력할 수도 있어서 요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응답 확인 자리에는 지금 5자리 학번으로 제가 넣어 놨는데, 저희 학교는 4자리 학번을 사용합니다. 8기 학급이어 가지고요. 그리고 3 학년 8 반까지 있기 때문에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 3,900 미만의 4자리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 확인을 해 놨고요. 요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오류 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름 요렇게까지 쓰는데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 그러니까 구글 시트와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하실 때는
지금 이따가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이 설문지 파일에 요 학년, 반, 학급에서 번호 2자리, 학번 4자리, 이름 요만큼은 여기 질문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고정시켜 놓고 쓰시면 뒤에 제가 언급할 내용들을 계속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뭐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입력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입력해 놨는데요. 요 설문지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그냥 가져다가 쓰세요. 다만 설문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추가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호자 1의 직업 직장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실 요거는 지금 학부모 배경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았을 때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넣어 놨는데 요 부분은 필수 질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면서 이 부분은 입력하고 싶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질문을 삭제를 하시고 내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 진학 관련 자기관리 역량 체크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을 해서 작년에 썼는데요. 이제 2022년에도 이 설문지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같이 들여다봤고요. 네, 그 다음에 유병선 이제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끼어들게요. 네. 공유해 주시는 화면이 아마 해상도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다 깨져서 나왔다고 계속 글이 올라와서요. 그래요. 네, 화면이 공유해 잘 주시는 화면 해상도 조금만 낮춰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글씨는 잘 보이시나요? 화면 확대. 지금 글씨는 잘 보이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일단은 HD 화면으로 조정을 해서 잘 보이시리라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전과 비슷하나요? 네, 일단은 설문지를 받고 나서 네, 제가 화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큰 글씨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사받은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구글 시트로 가져올 수 있죠. 구글 시트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작년에 받았던 학생들의 정보인데 제가 지금 마킹하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배포가 되어도 상관없을 만큼 개인정보를 다 조작을 하고 마킹을 해서 놨기 때문에 이 부분 이따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드릴 건데요. 구글 설문지에서 내용을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로는 뭔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데이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자, 구글 설문지를 내보내면 빨리 조사는 되지만 누가 안 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에다가 이제 참여 현황이라는 이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칸칸마다 수식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앞에서 조사받은 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다가 여기에서 체크를 했을 때 카운트가 되면 참가, 그게 아니면 조사가 안 되면 불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글 설문지를 제출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현황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작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이 이렇게 꺼져요. 그 모습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판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황판에 수식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 현황판 수식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 슬라이드의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실습해 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황판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현황판에서 조회하는 데이터의 기준은 아까 제가 설문지 작성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부분은 항상 고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열, 알파벳 10에 있는 4자리 학번을 기준으로 2학년 1반 27번이 조회가 되면 여기에 참가라고 뜨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 숫자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참여 현황에는 불참이라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학생들이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학급별 참여 현황하고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요 두 가지 시트만 활용을 하시면 이제 학년 단위로 제출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판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자리 학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5자리 학번 시트도 만들어 놨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현황판을 1학년에서도 쓰고 3학년에서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학년을 1로 바꾸시면 1학년 현황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설문지 같은 경우는 2학년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1학년으로 바꿨을 때는 다 불참으로 나오죠. 2학년으로 바꿨을 때는 2학년의 현황이 보이고요. 3학년의 현황 안 했으니까,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나오지 않죠. 그런데 제가 수기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 3학년 1반 5번 그리고 1학년 8반 5번 이렇게 이 정보를 넣어 보면 여기 3학년 학생 조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고요. 1학년 학생도 조사에 참여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 시트를 건들지만 않으면 구글 설문지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 현황판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현황판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 실습 자료 지금 주소 보내드립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날짜고요. 21012로 DP 대시보드 프랙티스입니다. 자, 제가 5 세고 얼른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 네. 네,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고요. 수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썼는데 뭐 얼마든지 응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뭐 이런 엑셀이나 이런 뭐 IT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있는 환경에서 쓰기 편하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더 잘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이게 뭐야,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있는 환경에서 제가 쓰기에 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좋고 편한 방법이 있다 하시면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황판은 학년 단위 설문에서 1년 내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내용을 갖다가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 제가 사용을 했던 그 상담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급별 참여 현황 방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상담 자료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담임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복사를 해드려도 되기는 하지만 혹시 학생들의 정보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트 하나를 갖다가 놓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쓰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편집 권한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트가 하나다 그러면은 나는 2학년 1반 5번 학생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2학년 8반 선생님하고 갑자기 내용을 바꿔버리면 동시 편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상담 시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수정을 하셔도 문제 없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요 파일도 배포 자료에 제가 넣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김정준 코치님, 저 화면 아직도 깨져 보이나요? 화면이 좀 많이 그런데요. 혹시 네. 제가 계속 찾아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그 네. 1280 곱하기 710까지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온라인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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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자료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상담 내용을 기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담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뿌려서 보기 좋게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학생이랑 상담을 하다가 어떤 내용을 좀 적어야겠다, 아니면 상담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 이랬을 때 내용을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식이 바뀌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의 어떤 프로필 자료를 조회하는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이제 구글 문서를 생성을 하는데, 메일 머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 각각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끌어다가 하나씩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 머지라는 요거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링크가 2개가 있거든요. 메일 머지 자료라고 하면 메일 머지 그 필드를 넣어 놓는 그 구글 문서 파일하고, 그 다음에 메일 머지 애드온 2가지를 지금 공유를 해드립니다. 링크를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이 지금 크롬북으로 보고 있어서요.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메일 머지 필드를 넣었는데요. 지금 설문지에서 조사한 정보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시로만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일 위에는 학번 4자리 이름을 갖다가 제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학생들의 학번 이름이 이렇게 쫙 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각 페이지에 입력이 되면서 상담 자료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메일머지 프로그램 이쪽에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송이 아니라 문서 생성이었기 때문에 이 애드온을 골랐고요. 여기 레터스에 들어가 보시면 설치를 미리 하셔야겠죠. 레터스에 들어가 보셔서
지금 문서에다가 만들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출되었던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중에서 마스터 클래스 배포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희 반 상담 자료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반 아이들 정보만 나올 수 있도록 출력을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반 아이들 학번을 쭉 적어 놓고 학번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의 정보가 모인 시트가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정보를 끌어올 시트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저희 반 8반이니까 8반 데이터베이스 분류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지 필드를 넣어라 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배포드린 파일이 머지 필드가 들어간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insert a merge field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다 출력하고 싶은 정보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넣어놓은 것 외에도 뭐 기타 담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 고민거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고민거리를 넣으면은 이제 이 메일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적었던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Start Mail Merge를 눌러주시면은 메일머지가 요 템플릿하고 저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문서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문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3일 1004는 학생의 생년월일이에요. 할머니네요. 미래에 태어났거나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살고 있는 거주 유형, 그리고 진학하고 싶은 학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쪽에 있는 학번 네 자리 이름을 제목 스타일로 지정을 했는데 제목 스타일로 지정을 하면 좌측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인덱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번 학생을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2번 학생을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자료 입력하실 거면은 1월 15일 진로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하였음. 장소, 교무실, 비고, 아기에 이런 식으로 상담 자료를 남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 상담 자료 메일머지를 컨트롤 D 누르셔서 북마크 바의 전 학급 경영 북마크바의 학급 경영 폴더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상담하러 왔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요 상담 자료의 단점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상담 자료까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거 중에서 썼고요. 비상연락망 작성하고 교육계획서 통계 자료 활용 같은 경우는 인성인권부에서 요청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연락처를 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계획서 통계 자료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조사했던 이런 거주 유형이나 진로 진학 희망 등등의 내용들을 떼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몇 가지 담임들한테 업무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출결 처리를 해야 하고요. 저 여고라서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 출결 처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통보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인정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생겨났고요. 이러한 결석들은 되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렇게 출근하려고 핸드폰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오늘 백신 맞아서 학교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낸다든지 오늘 생리결 쓸게요 이렇게 문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도 뭐 2건 3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출결 처리를 그날 하고 마감도 그날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쉬울 텐데 출결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석 사유를 신청하고 결석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사후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해서 얘가 증빙을 냈느냐 안 냈느냐 출석부 대조하는 작업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 내부 결제를 또 올려야죠. 네. 사후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폼을 하나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신청 설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 설문을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설문이 제출됨과 동시에 교사한테는 이메일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 설문, 그러니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는 결과 설문을 제출을 하는데 이도 제출함과 동시에 이메일로 전달이 오도록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설문을 제출하실 때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 폼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문서를 스캔하는 일이 줄어드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저희 학급에 10월, 11월, 12월 출결 증빙 서류예요. 이거를 제가 다 스캔을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네.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대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요 폼 받아가시면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놓은 폼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들어 놓은 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결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폼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있으시면 단톡방에다가 너희들 출결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여기에 신청해라 라고 규칙을 정하게 되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반 번호 학번 두 자리 이름 요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창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제출 기준일을 고르게 했어요. 여기 날짜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출결과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1월 15일 날 결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생은 1월 15일 날 선택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출결 관련 신청하는 날짜다, 증빙서류 제출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결 관련 특이사항 유형, 질병 결석인지, 인정 결석인지, 기타 결석인지, 미인정 결석인지 이렇게 선택하게 했고 출결 관련 특이사항의 유형, 지각, 조퇴, 결석인지 그리고 상세 사유 이런 식으로 적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지각, 조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지각, 조퇴 같은 경우는 몇 교시에 갔는지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몇 교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각이나 조퇴를 신청했나요? 해서 학생이 스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출결 관련 회계량의 사유, 뭐 이런 내용들 앞에서 반복된 거, 그리고 증빙 서류의 유형, 진로 확인서냐, 학부모 확인서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출결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스스로 첨부할 수 있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달린 장비 하나씩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캔 어플 중에서 위플래시라고 무료 PDF 스캐너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하게 해서 아이들이 적응만 한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 올리는 사진이지만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스캔한 것처럼 제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출결 관련 비틀리가 안 열리시나요? 저는 잘 열리는데요. 타이핑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어떻게 조회를 할 수가 있냐. 응답에 제가 미리 제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요. 여기서 폴더 보기를 통해서 폴더를 보셔도 되고요. 이제 구글 시트에 가보시면은 설문지 제출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출결 관련 신청,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고, 날짜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보시면은 훨씬 편하시겠죠. 필터를 걸어가지고 어느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요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두 가지가 다 제출이 되면 이제 그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제출이 돼야 학생의 어떤 출결 관련 이슈가 이제 성립을 하겠죠. 그게 아닌 경우는 학생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크가 뜨고 파일이 제출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조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문지가 제출이 되었을 때 학생한테 이메일이 오도록 설정하는 부분은 여기 구글 시트에 도구에 알림 규칙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알림 규칙 추가를 눌러보시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니면 사용자가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 수시로 메일을 받아보겠다 하면은 학생이 이거를 제출했을 때 교사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문지 편집 화면에서 여기 새로운 응답에 대한 이메일 알림 받기 요거를 설정하시면 이 설문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용자 이메일로 이메일이 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학생이 제출을 하면 이제 이메일이 교사한테 오겠죠. 출결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사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문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출결 신청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그 가정학습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 체험 학습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건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채팅창에 주소가 나갔으니까요. 요 폼 받아가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50분이 딱 됐네요.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수업보다는 학기 초에 준비해야 하는 업무들을 간소화하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들이고 노력을 조금 들여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본 것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이 신학기를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이노베이터 마스터 클래스 선생님들의 순서에서도 좋은 팁들, 좋은 정보들 많이 받으시고 성공적인 2022년 3월 신학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글 이노베이터 유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